절대 전략 시간입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주 전문가의 스페셜 원 함께 보시죠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민준입니다. 네, 먼저 오늘 지수의 키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. 네,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카카오주 사태도 있었고,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. 또다시 상승으로 가면서 하락 국면을 거쳤는데 지금 보시는 모습은 10년물 국채 모습입니다. 10년물 국채가 4%가 넘어가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연출했는데요. 결국은 9월에 나온 소매 판매가 월가 예상치와는 달리 0.3%가 증가했고요. 전달 기록한 0.4%는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역시나 시장에 투심은 좀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. 또 10월 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5.1%로 전달에 4.7%보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미국의 나스닥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등락폭이 컸습니다. 위로 1.5%가 상승하는 국면에다 갑자기 급등락을 좀 연출한 끝에 결국은 하방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다행히도 금일 굉장히 카카오 그룹주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은 우선 강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강세 국면으로 가는 것이 신흥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좀 한시름 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금요일 미국의 야간 선물이 장중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코스피 지수 또한 장중폭을 만회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악재는 벌어지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지수의 키포인트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또 국채 수익률의 동향과 카카오 그룹주였는데요. 이번 주 주식시장 또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 가지 실적이나 또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저는 또 지정학적 관련한 이슈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.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또 군사훈련이 시작이 되고 나토에서 핵 억지 연습이 또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. 이번 주 스페셜 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시장 어떻게 판단할지 변수들 알아볼까요? 네,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과연 지난주에 이어서 금요일부터 상승비가 좀 있었는데 과연 지수 상승비가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인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2200선을 앞둔 치열한 공방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. 다행히도 지금 장중폭을 좀 만회해가고 있는 움직임인데 지금 2199포인트까지 우선 장중폭을 좀 만회했습니다. 결국은 2200선이 기준점이 될 것 같고요.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케케묵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의 장기전 양상 그리고 또 식료품 가격들 원자재 가격들 중에서 식료품 가격들이 좀 스멀스멀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. 콘이라든지 오츠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금주는 뭐니 해도 카카오 그룹주인 것 같습니다. 역시나 예상대로 카카오 그룹주의 신뢰 회복 및 악재 해소 기간이 조금 더 2200선의 안착을 빨리 시도하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. 결국은 카카오 그룹주의 모습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전부 다 카카오 그룹주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. 카카오뱅크 7% 하락, 또 카카오페이 8%, 또 지주석격인 카카오는 7.78%가 떨어지고 있습니다.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카카오 그룹주를 사면서 이런 대형주의 흐름이 이렇게 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카카오 그룹주 경영진의 좀 신랄한 고민과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금주의 핫포인트 중에 네옴시티 수주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늘 네옴시티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시장을 그동안은 좀 이끌었었는데 빈쌀만 방한 취소해서 투심이 좀 악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유신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만은 아직도 장중에 마이너스 16%가 지금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낙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이 길까지 정말로 방한 취소에 따른 부분이 종목이 어떻게 좀 투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금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지금은 미국 시장의 어떤 통화 정책으로 기대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중국의 10월 LPR인 것 같습니다. 대출 우대 금리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. 대출 우대 금리 발표가 지금 목요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. 20일입니다. 과연 중국이 금리를 동결을 할지
아니면 미국과는 다른 스탠스로 또 유동성 확대를 할지 역시나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중국의 GDP와 실업률이 한꺼번에 발표가 됩니다.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신흥국 시장에 어느 정도 반등 견인차 내지는 하락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벤트로는 오늘부터 파리모터쇼가 개최되는데 아쉽게도 현대기아차는 출격하지 않습니다.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지만 좀 큰 악재들은 지나갔는데 큰 악재가 하나씩 지나가고 나면 작은 악재들 뭐 예를 들어 카카오그룹주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상승을 좀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역시나 소비자 물가부터 생산자 물가까지 모두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의 금주에는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네, 어닝 시즌 본격화되는 이번 주에 2200선을 중심으로 한 공방전 이어집니다. 스페셜 원 저격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. 과연 어떤 시점을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, 좀 이 고민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의견 주시죠. 네, 결국은 이제 시간의 격차인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이 조금 더 하락 지점이냐인데 지금 실시간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시고 계신데 환율의 이런 등락폭을 보시다시피 상당히 장중에도 환율의 등락폭이 좀 크고요. 결국은 시장이 조금 안정화 국면보다는 아직도 등락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. 원달러 환율이 지속 상승하고 고강도 긴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나라 각국에서 금리 인상의 격차를 좀 줄여나가야지만 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서 환율이 조금 안정세로 갈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의 등락 과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심이 좀 얼어붙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긴밀한 대응보다는 지금은 조금 인내심을 갖고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이 우상향되고 좀 개선이 되는 종목의 선취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자동차나 반도체, 악재들이 모두 선반영됐습니다. 금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좀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만은 물론 오늘 2차전지가 시장을 이끌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고점 부근에 조금 다다라서 눌림목에 들어갈 공산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는 57,000원,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92,300원대가 눌림목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눌림목을 이용한 대형주 접근 내지는 역시나 후발주자 공략이 접근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또 4분기 들어서 역시나 10월에는 엔터 대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역시 콘서트를 앞둔 공연 모객수들이 증가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역시 엔터 쪽도 좀 유심히 이번 주에 저격 포인트로 삼아봐야 될 것 같고요. 역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도주 중에서 눌림목 공략을 누가 잘 해나가느냐가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2차전지, 또 신재생이 금일 탑10 순위 20위권 내 신재생 종목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하나솔루션, 현대에너지솔루션, 신재생에 돌아오는 순환매, 또 친환경적인 흐름은 글로벌적인 흐름을 인식을 가지고 가야기 때문에 접근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.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실적이 우상향하는 쪽에 대해서 좀 더 느긋하게 서서히 계속 대응을 해나가 보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자동차, 반도체, 2차 전지, 신재생, 여기에 4분기의 실적주가 될 수 있는 엔터주까지 오늘 분석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열린시장 상한가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. 계속해서 환율과 또 국채 수익률의 안정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이 부분이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경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은 계속되네요. 반도체, 그리고 배터리, 또 신재생 에너지와 로봇 등등에 대한 섹터에 대해서 의견들 들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.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외국인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삽니다. 일단 팔고 있는데 현선물 모두 소폭에 그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오늘 개장방송 함께 하셨습니다. 저는 또 내일 개장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. 고맙습니다.